아니, 이거 알고 있어? 며칠 후 10월 1일에 한국이 완전히 바뀐다는데? 잠깐, 뭔 이야기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이랑 코로나까지 다 맞춘 예언자가 있다잖아. 그 사람이 한국만을 위해서 특별히 예언을 남겼다고 해. 예언? 그런 거 믿을 만해?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니까. 예언 정확도가 87%라고. 그런데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중국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야. 우와, 정말? 게다가 이미 부산, 대구, 광주에서 징조들이 시작됐다는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55세 이상이 핵심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 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데이비 리드가 바람의 예언자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 새벽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늘이 열렸고 그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언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목소리가 갑자기 우레처럼 변합니다. 팔이 떨리기 시작하고 공허한 곳을 응시합니다. 마치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전신이 발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 온도가 상승했고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데이비 리드는 이것을 천국의 언어라고 명명합니다. 천상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빛깔로, 숫자로, 때로는 해독, 불가능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 불가사의한 언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해석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팬데믹을 내다봤을 때 그는 암흑의 구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내부에는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진홍색 왕관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현했습니다. 수개월 뒤 왕관을 의미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앞날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각국, 각 종족이 보유한 영적 사명을 조망합니다. 미합 중국은 독수리, 러시아는 곰, 중국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대한민국은 빛의 등대입니다. 그가 근래 언론과의 만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암흑이 가장 농후한 시점에 한반도에서 광명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 광명이 아시아 전역을 조명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동일한 환상을 되풀이해서 경험했습니다. 한반도 지형이 금빛으로 변모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함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석, 모든 수수께끼,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데이비 리드의 사역은 현재 전 지구상 수백만 명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그의 예언을 청취하는 이들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각국 정부 인사들도 은밀히 그의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예언이 지나치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9년 전 세계 모든 이가 확신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녀의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데이비 리드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파도가 미국 전토를 덮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천국이 그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6년 전 가을, 그는 더 어두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지구 전체를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시가 멈춰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곧 세계가 정지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이 온다. 그가 경고했을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우한에서 첫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멈췄습니다. 4년 전 여름, 데이비 리드는 충격적인 환상을 공개했습니다. 거대한 곰이 독수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독수리는 서쪽이 아닌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곰이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독수리가 바라보는 곳은 다른 곳이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동쪽, 중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5년 전 그는 사막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서로 적이었던 나무들이 뿌리를 잇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손을 잡을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그 이름까지 그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터키의 지진, 일본의 홍수, 브라질의 정치 변동까지 예견했습니다. 하나씩 열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날짜, 장소, 구체적인 상황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데이비 리드의 시선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새로운 빛이 동방에서 떠오른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을 주목했습니다.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환상을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용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용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작은 빛,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나는 실수했다. 용만 보고 있었다. 진짜 기적은 그 옆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지난달 그가 한 고백입니다. 추석날 새벽, 마침내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본 환상을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흐를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시작된 금빛 파동이 북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들었습니다. 한국이 모이면 세계가 바뀐다. 추석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던 그날 새벽, 데이빗 리드는 기도 중에 갑자기 한국으로 이끌렸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는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온 땅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은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촛불처럼 작았지만 점점 커지면서 옆집과 연결되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고 도시와 도시가 하나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빛의 그물망으로 덮였습니다. 데이비 리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빛의 그물망이 서서히 위로 떠오르면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 태양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운명이다.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흩어진 것이 모이고 나뉜 것이 합쳐진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품는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하늘이 한국인들에게 준 영적 장치입니다. 1년에 한 번 온 민족이 고향을 향해 움직입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을 만나고 뿌리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힘입니다. 데이비 리드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38선이 빛으로 녹아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철조망이 꽃으로 변하고 지뢰밭에서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70년의 한이 풀린다. 형제가 형제를 알아본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가족에 향한 그리움, 이웃에 향한 배려, 민족에 향한 사랑. 이것들이 모여 거대한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정이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데이비 리드가 강조했습니다. 개인주의에 지친 서구, 억압에 신음하는 동구, 모두가 한국을 주목할 것이다.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도 반응합니다. 한국이 하나로 모이는 그 순간,
서쪽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곧 중국의 동요를 의미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가 이렇게 극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서쪽 하늘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 리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지배하던 그 위험은 사라지고 고통스럽게 날개를 파닥이고 있었습니다. 용의 비늘이 하나둘씩 떨어져 내렸고 그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시대가 저문다. 환상 속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거짓이 드러난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한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 용의 머리가 7개로 갈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각 머리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 리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더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장들이 멈춰섰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이 거대한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이 반격한다. 데이비 리드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물이 넘치고 땅이 갈라진다. 하늘이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한다. 실제로 올해 중국에서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는 홍수, 북부는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나요? 강제 붕괴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환상 속에서 거대한 붉은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쓰여졌습니다. 부동산 거품, 금융 시스템 붕괴, 외국 자본의 대탈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용이 보물을 지키려 하지만 이미 텅 비어 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비 리드는 베이징의 자금성을 보았습니다. 붉은 깃발이 찢어지고 황금 용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체제의 종말이다. 그의 해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붕괴가 한국의 부상과 정확히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갑니다. 한국이 빛으로 하나 되는 순간 중국의 어둠은 스스로를 삼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정화다. 데이비 리드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인민들도 결국 자유를 찾을 것이다. 용의 사슬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혼란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이 한류 문화를 통해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갑니다. 붉은 용이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데이빗 리드는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새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새들이 날아간 방향은 동쪽,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베이징으로 끌려왔습니다. 자금성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붉은 궁전의 중심부. 그곳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용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서 있던 그 권력의 상징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권좌를 둘러싼 그림자들이 서로를 삼키려 한다. 데이비 리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상 주위에서 검은 뱀들이 서로 얽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각 뱀은 다른 파벌, 다른 이익 집단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궁전의 기둥들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인민의 복지를 상징하는 기둥, 공산당 원로를 나타내는 기둥, 지방 권력을 의미하는 기둥, 모두가 동시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제를 지탱하던 새 기둥이 무너진다. 군부, 당, 지방이 각자의 길로 간다.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붉은 장막 뒤에서 얼굴 없는 사람들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배신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 충성의 가면이 벗겨진다. 데이비 리드는 한 가지 더 보았습니다. 용상에 앉아 있던
인물의 얼굴이 계속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젊은 얼굴이었다가 정오에는 늙은 얼굴로, 저녁에는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다. 아니,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빗 리드는 폐허 속에서 희망도 보았습니다. 젊은 중국인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구호가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노래였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붉은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올 것인가? 데이빗 리드가 물었습니다. 그 답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의 바람이 항해를 건너 중국 대륙으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이 빛으로 가득 차는 환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꽃이, 총성이 아니라 음악이, 피가 아니라 눈물이 그 광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평화의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가 날아온 곳, 바로 한국 남부 도시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새벽, 데이빗 리드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황금빛 안개를 보았습니다. 그 안개가 도시 전체를 감싸면서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다의 도시가 먼저 깨어난다. 파도가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에게 물건을 그냥 나눠 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젊은이들을 안아주었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정의 물결이 도시를 휩쓴다. 대구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팔공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도시를 정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수십 년 된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광주는 빛의 도시답게 반응했습니다. 5월의 아픔을 간직한 그 도시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픔이 있던 자리에 사랑이 피어난다. 데이빗 리드는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의 열기와 습도가 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움과 습함이 만나는 곳에서 생명이 움튼다. 한국 남부의 기후가 영적 인큐베이터다. 세대를 넘나들었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지혜의 빛이 났고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연륜이 지혜로, 강함이 통찰로 변한다. 그들이 젊은 세대의 손을 잡는다. 젊은이들도 응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쟁을 멈추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새 세대가 옛 지혜를 품는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소원했던 부자 사이가 가까워지고 고부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다시 뭉쳤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기업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섬기고 직원들이 회사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익보다 의미를, 성과보다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상하가 동반자가 되고 동료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배웠습니다. 배움이 깨달음으로 변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권력이 봉사로, 정치가 섬김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빗 리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부의 새 도시는 시작일 뿐이다. 이 불꽃이 북으로 번져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닿을 것이다. 그때 한국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의 변화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한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5천년의 고난이 이제 영광으로 바뀝니다. 침략받고 분단됐던 민족이 화해와 통합의 모델이 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빛의 파동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일본이 먼저 반응하고 동남아시아가 이어집니다. 유럽과 아메리카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던진 돌이 세계라는 호수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국이 보여줄 것은 새로운 문명입니다.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서구의 자유와 동양의 조화가 만나는 지점.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화의 바람, 부활의 바람, 희망의 바람입니다. 한국이여, 일어나십시오.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며칠 후 다가올 그날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분다. 변화가 온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